네, 안녕하세요. 와니모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특집인데요. 21년 주력 섹터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는 섹터 1편입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특집 영상을 좀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주력 섹터라든지 제가 시황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힘을 쓸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던,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주력 섹터 얘기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있어야 이 채널이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특집을 좀 여러 가지 좀 찍어봐서 사실 해상폭력 쪽은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섹터고, 관련된 영상들도 좀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이제 리딩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투표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차별화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제사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12시가 넘어서 끝나가지고 뭐 이제 정리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좀 작업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좀 빠르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상 주력 섹터에서 해상풍력 편입니다. 이제 저는 친환경과 이제 5G는 올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알고 계시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지금 특히나 친환경은 요즘에 좀 뜨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뜨지는 않았었고, 바이든 대선 때 조금 움직였고,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대선 이후에 좀 많이 눌려 있는데 그나마 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좀 올라온 상황에 여기서 있는데, 얘도 앞으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2차 전지, 자동차, 수소차,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태양광도 있죠. 태양광도 있고 이제 조선주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이게 1탄이잖아요. 1탄이어서 해상풍력편부터 할 거고요. 이것도 다 한 번씩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종목군들까지 싹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물론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대장 역할을 하거나 관심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해상풍력을 왜 봐야 될까요? 1월 7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불복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송도 걸고 좀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인정하지는 않지만 뭐 정권 이양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졌고, 그다음에 공식 승리가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연히 친환경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블루웨이브로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전에 방송에서도 블루웨이브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을 텐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뭐냐면은 백악관 의회 상하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블루웨이브인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을 때 가장 기대가 됐었던 게, 일단은 이제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민주당의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약간의 제재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부양책을 안 하진 않겠죠. 공화당도 왜냐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진 않겠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그런 흐름대로 이제 명확하게 가는 거는 물음표가 조금 생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부양책 안에는 제가 아까 이제 5G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빠질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지속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거를 절대 포기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이제 뭐 콘텐츠나 이런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엔 속도에 대한 그런 발전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나중에 5G 특집도 다시 찍을 거지만 스마트폰과 이런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 왜 친환경이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면은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친환경 정책을 공약을 이미 했습니다. 애초에 바이든이 이제 이제 투표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할 때마다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도 바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향후 4년간 이제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목표를 그래서 제가 아까 탄소 배출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정말 재미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 탈퇴한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이런 복귀 예정 파리기후 협약에 이제 다시 복귀가 된다면 그만큼 요거에 이제 좀 자각대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뭐 2040년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쏙쏙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상폭력 쪽으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해상폭력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충분히 친환경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인류가 멸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멸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챙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챙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친환경이 예를 들어 5G면은 그래 자율주행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된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해지고 남극 북극 녹아내리고 해수면 위치 바뀌고 물에 잠기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이제 기후가 변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뭐 엄청 더 추워지기도 하고 엄청 더 더워지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발생이 되면 재난 영화처럼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정부의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책주로서 중장기적인 안정감을 들고 갈 수 있고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어느 정도 성장한다 라고 깔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 중 일단 첫 번째 편이니까 해상폭력 쪽을 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놨었던 거는 미국 내 27,000개의 전기차 충성소를 30년까지 50만 개로 확대 공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도 한 25년 정도 되면은 이런 지금 이제 휘발유랑 디젤이 있는데
요거의 30% 이상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뭐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얘네들 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돈들이 무작정 계속 높은 곳으로만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의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찾아 나갈 거예요. 거기에 또 돈이 움직이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기차, 해상풍력, 태양광,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친환경 관련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얘도 다 특집으로 찍어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한 이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 또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에 따르면은 시장 전망이죠. 이제 2020년 전 세계 풍력 설비 신규 설치 용량은 71.3기가와트입니다. 육상이 64.8기가와트고요. 해상이 6.5기가와트예요. 그래서 지금 육상이 해상보다는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왜 해상풍력으로 좀 집중을 하냐면은, 물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풍력이 한정적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가 제한이 되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 바다에서 불기 때문에 일단은 바람의 풍속 자체가 셉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긴 하지만, 하나가 설치가 되면은 집단으로 옆에다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계속 붙일 수가 있고, 이게 왜 조선주까지 봐야 되냐면은 이제 부유식 물에 떠다니는 그런 해상풍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육상보다는 해상이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상풍력 쪽이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또 필수 움직임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계 풍력 발전 증가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 풍력발전 전가세는 이제 해상과 육상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육상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거고, 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세계풍력협의회에서는 24년까지 총 348기가와트 규모로 신규 풍력 설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 기준점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육상이 더 많기 때문에 육상 말고 해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30년까지 234기가와트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전으로 이전계가 이제 19년계가 29.1기가와트거든요. 요거에 비해서는 약 8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년에 지금 신규가 20년에는 6.5기가와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0년까지 지금 2021년이니까 9년이잖아요. 9년 동안에 한 200기가와트가 되는 거면은, 나눠보면은 1년당 적어도 20기가와트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최소 3배씩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 3배가 늘어나면은, 그 쉽게 말하면 시장의 규모가 3배가 커지는 거죠. 최소합니다. 최소 3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5년 만에 전 세계 설비 용량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향후 풍력 산업을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다크호스는 또 일본이 있어요. 일본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는 미국과 중국이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24년까지 설치 예정인 신규 육상 풍력 발전은 50% 이상 풍력 발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과 이제 미국에 좀 많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육상만 하진 않을 거예요. 육상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해상까지도 많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중국의 주도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24년까지 48기가와트, 25년부터 30년까지 157기가와트의 신규 해상 풍력을 중국 쪽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주도로 6.5였는데 24년까지 48기가와트면은 이거 3으로 나누시면은 적어도 16기가와트는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봐도 지금보다 2.5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요 때는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선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을 35년까지 28기가와트, 그러니까 중국 쪽이 훨씬 더 지금 기가와트가 크죠. 그다음에 영국도 30년까지 40기가와트, 대만도 35년까지 15기가와트, 우리나라도 124메가와트에서 30년까지 12기가와트까지 확대 예정이고요. 일본은 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친환경의 이런 투자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이거 계획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엔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 해상풍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용량, 그리고 향후 20년간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풍력 타워 굉장히 이제 1위죠. 그런 부분들, 뭐 삼강 MNT도 뭐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쪽인데, 일본 쪽이 엄청나게 지금 좀 강합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기존보다 더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다음에 40년까지 45기가와트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현재 해상풍력 설치량은 60메가와트로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이따 3강 MNT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 정부 쪽은 지금 이 그 밸류 체인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국심인가요? 우리나라 훨씬 더 크게 그렸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강 MNT가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도까지 그려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까운 요 부분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터빈이나 이런 거는 빠르게 8메가와트랑 10메가와트가 빠르게 성공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CS 윈드라든지 삼강 MNT라든지 뭐 L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뭐 베스타드랑 뭐 OW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유니슨이나 두산중공업에서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거기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터빈 있고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나누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잘리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엮여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전선, 포스코, 이런 거는 이제 철강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좀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고, 이거는 제가 10월 13일인가, 요때 영상을 찍어서 요때부터 계속 소개를 드렸어요. 그때가 가격대가 10만원대였고요. 지금 18만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요때부터 투자하셨으면 이때 CS 윈드랑 CS 베어링이랑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하셨으면은 뭐 수익률은 거의 8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세계 풍력 타워 1위 업체입니다.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뭐 작년에 이미
그 3분기 때 수주의 99% 목표량을 이미 채웠던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에 미국 북동부 해안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하고 있고요. 또 중부 지역에서는 육상 타워 확보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첫 공장을 건설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CS 윈드는 전부 다 이제 해외에서만 했었는데, 국내에 첫 건설 착수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아직 뭐 명확하게 확 진행된다 이건 아니지만 건설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산시나 전북 요런 데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원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CS윈드가 이렇게 국내 공장을 착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5대 국가로 5대 강국으로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도 아까 12기가와트까지 13기가와트까지 성장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24메가와트예요.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국내까지 이 운송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하면은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내 풍력 시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여기 해상풍력 이제 16.5기가와트, 이게 이제 12, 13이라는 데도 있고, 이게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현재 군산에서 2.4기가와트에 이르는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2, 3단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송 비용들 저렴이 되고, 그다음에 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 사업 등 진출 계획,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CS 윈드가 풍력 타워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하부 구조물도 우리 거랑 하자라고 만약에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어마어마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타워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요 이제 원스톱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업체는 이제 요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제 풍력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CS윈드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만 쪽은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쪽도 근데 아까 굉장히 많이 늘려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희 영상도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S윈드의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은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요. 순이익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더 가시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간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그 다음에 실적을 다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눌림목대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이제 이슈를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차트까지 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이제 한번 관심 종목을 넣으셔가지고 타이밍은 이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가 움직일 때 같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CS 베어링도 지금 블루웨이브시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풍력 터빈 기자재 업체입니다. CS 윈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사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CS 윈드랑 거의 비슷하게, 특히나 이제 전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 회사가 이제 물량 지연으로 낮아졌던 국내 공장 가동률을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익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지양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GE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GE가 미국 주요 터빈 업체로 정책을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GE에 대한 이제 풍력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거고요. 요게 커지면 당연히 요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요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빵끝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E향 기본 물량의 대형화, 그다음 GE의 12메가와트 향 납품 등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800메가와트 요거 이제 빈야드 윈드 1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또 이제 뉴멕시코 해상풍력 1기가와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증설로 신규 고객인 지멘스 감회사향 출하량이 증가가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21년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8메가와트, 10메가와트 해상풍력역 베어링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또 한번 빵끝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 대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 신규 진출로 인해서 이익률 확대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절감의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 베스타드 신규 또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도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높지만 이런 GE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성장이 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얘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느낌으로 보신 게 맞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소부장 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식각 장비라든지 뭐 이제 후가공 업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객사가 물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아요. 요거랑 이제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은 조금은 줄었어요. 조금은 줄었고 영업이익도 조금은 줄었고 이제 순이익도 조금은 줄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또 수주에 따른 또 기대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에 따른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이제 고객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 포인트들 좀 잡아드렸으니까 그 관련돼서 조금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또 이제 괜찮은 좀 투자를 또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강 MNT입니다. 상강 MNT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면서 CS 윈드, 이제 삼강 MNT, 유니슨, 두산중공업 뭐 이런 애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니슨과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CS 윈드는 영상을 좀 찍은 지가 오래돼서 또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지금 이제 요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은 이제 거의 데일리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엔 넣지 않았지만 얘네도 터빈 업체죠. 국내에 2개의 업체죠. 그래서 그거는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좀 첨언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강 MNT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해양 사업부 견조한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 잔고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되고 있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해외에서도 지금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그거는 이제 뭐 OW나 이런 것들은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상강 MNT가 아시아에서 하부 구조물 제조 기술력 일단 기술력이 중요하겠죠. 기술력이 일단 뛰어나고 원가 경쟁력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일본 시장의 진출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 위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왜냐면 지금 60메가와트인데 제가 아까 30년까지 45기가와트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지금 엄청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300배, 400배 이렇게 커지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히타치, 미쓰비시 이런 풍력 터빈 외에 다른 하부 구조물, 타워 관련된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을 할 업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강 M&T는 아시아에서 이런 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강 M&T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또 크고요. 또 여기 이제 삼강 M&T 대표가 일본 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니까 기사들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이런 수주도 잘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까지 열리면 이제 뭐 예상으로 기사에서 나온 예상으로는 한 3천억 원 연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담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삼강 M&T는 그래서 글로벌 1위 해상풍력 발전 개발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듯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1위 덴마크 회사와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위 회사들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중요하고요. 후유 강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타워라든지 좀 중요한 구조물에 들어가는 이 철판인데 요거를 1999년부터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이 됐고 20년 동안 이제 후유 관광 시장의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강 M&T도 주가가 좀 높아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뭐 반도체 애들 보세요.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입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입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본격 개화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 보셨을 때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그 다음에 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 해주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섹터 중에서 또 해상풍력편 쪽 또 LS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이제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 산업 선전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이렇게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거 여기 연결해가지고 우리 이게 지상에 등대 이렇게 있고요. 등대 반짝반짝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전기를 보내줘야 이걸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이런 해저 케이블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LS 그룹주들이 전기동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기업들이 이건 LS뿐만 아니라 LS 자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전기동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동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됐을 때는 전기동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건 스프레드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포스코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뭐 철강선이나 이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제품에다가 가격을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이 제품의 가격이 오른 게 더 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스프레드 확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최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국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소 등에서 이제 육지로 보내는데 당연히 이거 육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 그림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등대입니다. 그려드렸고 그다음에 LS전선은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은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일 1등 이런 기업들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기업이 합쳐가지고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기대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 능력 갖춘 기업이 5곳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9년에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 2조 이상으로 늘어나서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9천억에서 뭐 1,800억 오른 게 얼마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부진했었던 해저 케이블 산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 케이블 쪽으로는 LS, 제가 이것도 계속 끼워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은 지금 그 해저 케이블 쪽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선 조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지만 이게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베어링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뭐 제가 일단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고, 얘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겹치고 자동차에도 겹치고 그 다음에 건설에도 겹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겹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구리라든지 WT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그 가격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구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경기에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그러니까 생산량의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가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구리랑 이런 것들 제가 특집 찍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 부양책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부양책, 이것 때문에 이제 관광 관련된 가격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방산업 호조로 2022년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조선, 이런 풍력타워, 건설 등 이런 관련 업황 긍정적입니다. 이제 뭐 요거에서는 이제 조금 부드럽고 얇은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연 쪽으로 후판이죠. 후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을 뭐 열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벌써 세 단계나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이 포스코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철강 쪽으로도 따로 특집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어쨌든 철강 관련된 이런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소개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본다라면은 뭐 이제 뭐 세아제강이나 다른 애들도 다 이제 현대제철도 있고 세아제강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냥 대장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도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소형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소형주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대형주가 거의 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형주 쪽으로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포스코 간단하게 이슈 좀 체크했고, 나머지는 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한번 주가의 조정이 한번 출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 오늘 그 중에서 1편 해상풍력편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항상 투자를 할 때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분석은 지금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된 흐름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기업별로 좀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거나 좀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마음에 드시는 종목군들 알아보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진 종목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투자하면은 이제 요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요만큼 먹기 때문에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시점 같은 경우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많이 정리해가지고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특집 1편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2편, 3편, 4편 다 자료 정리하고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